안녕하세요. 캐스터 디자인 조사의 김석현, 김수민, 진승기입니다. 온라인 화상회의를 하다가 주변 소리 때문에 방해될까봐 마이크를 꺼두신 적 있나요? PC방에서 친구와 통화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옆 사람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눌러서 말하기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말할 때마다 마이크를 켜줘야 하는 불편함,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제품 TTT를 소개합니다. TTT는 말하는 순간을 인식하여 마이크를 활성화해주는 장치입니다. 주변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말하는 순간에만 반응합니다. 눌러서 말하기 푸시투톡의 누름 버튼을 목에 부착된 센서로 자동화하는 장치, 즉 말해서 말하기 톡투톡 TTT가 되는 거죠. 갖고 있던 헤드폰이나 마이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목소리의 인식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게 TTT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TTT의 외형은 가로 52.4mm, 세로 42.4mm, 높이 13.4mm로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이며 신용카드보다 작습니다. 전면에는 버튼, 상태 표시 LED, 센서 입력 단자, 헤드폰 연결 단자가 있으며 후면에는 녹음기기 연결 단자, 충전 LED, 충전 포트,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장치의 전원을 켠 후 헤드폰은 헤드폰 연결 단자에, 스마트폰은 녹음기기 연결 단자에, 센서를 센서 입력 단자에 연결한 후 센서를 목에 부착하여 사용합니다. 배터리는 USB 충전 단자를 이용하여 충전합니다. USB 타입C 포트를 채용하여 최신 휴대폰의 충전 단자와 호환되도록 하였습니다. 충전 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며 한 번 충전 시에 240시간 이상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헤드폰이 아닌 일반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PC의 마이크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변환점들을 사용합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 회의나 통화를 할 때 TTT를 사용하면 회의자나 발신자가 말을 하지 않을 때 유입되는 소음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 음성 통화를 통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4시 51분입니다. 지금은 TTT를 사용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4시 52분입니다. TTT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중. 시끄러운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페에서 통화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말해서 말하기 카페 하나 둘셋넷 안녕하세요. 오픈 마이크로 착용 후 카페에서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안녕하세요. 말해서 말하기 착용 후 카페에서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음은 PC방에서 통화를 하는 상황입니다. 오픈 마이크로 통화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말해서 말하기를 이용해서 통화를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다음은 오락실에서 통화를 하는 상황입니다. TTT 오픈 마이크 오락실에서 테스트입니다. TTT 말해서 말하기 오락실에서 테스트입니다. 버튼을 눌러 마이크 상시 차단, 말해서 말하기, 마이크 항상 켜진 모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상태 LED로 마이크의 온오프 상태와 센서 인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TT의 내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분리하면 배터리와 PCB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센서로부터 오는 진동을 감지하여 헤드폰 잭의 마이크 신호를 켜거나 끄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TTT의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요소를 살펴보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TTT는 목의 진동을 감지하기 위해 피에조 센서를 사용합니다. 목에 부착할 수 있을 정도의 얇고 작은 피에조 센서를 선정하였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STM32L412KBT6를 사용하였습니다. STM32L412KBT6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사의 ARM 코텍스 M4 기반 32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강력한 처리 유닛을 탑재하여 음성 신호를 처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며 저전력으로 작은 배터리에서 오랜 시간 구동할 수 있습니다. 개발 보드는 해당 IC를 기반으로 한 누클레오 L412KB를 사용하였습니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서 제공하는 STM32 큐브 ID를 이용하여 C 언어 기반으로 프로그래밍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조의 진동 신호를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입력받기 전에 차동 증폭기를 거쳤습니다. 차동 증폭기는 두 입력단의 전압차를 증폭하는 회로로 피해조 센서의 소신호에 포함되는 주변 전자기파에 의한 커먼 모드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항값을 조정하여 차동 전압을 1000배 증폭하도록 하였으며 오프셋을 입력 전압의 2분의 1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몇 가지의 연구 도중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내부 OPM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동 증폭기를 구성했던 회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내부 OPM프를 이용하도록 회로를 변경하였습니다. 기능을 유지하면서 회로의 크기를 줄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동 증폭기를 통해 증폭된 신호는 ADC를 이용하여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후 FFT 연산을 통해 원하는 범위의 주파수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ADC의 샘플링 속도를 원하는 값으로 정확히 설정하여야 합니다. 먼저 STM32 큐브 ID에서 제공해주는 클럭 설정 도구를 이용하여 ADC 클럭 입력 속도를 32MHz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ADC 프리스케일러에서 16분의 1 속도로 분주하여 최종 2MHz로 동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전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 목소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4kHz 이내 범위만 분석해도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나이퀴스트 셰넌 샘플링 시오림에 의해 샘플링 속도는 8kHz로 설정하였습니다. ADC는 12비트 레졸루션을 사용합니다. 샘플 시간은 2.5클럭이며 변환 시간을 247.5클럭으로 설정하여 하나의 샘플링에 250클럭이 소요되도록 하였습니다. ADC 작동 속도가 2MHz이므로 샘플링 속도는 8kHz가 되도록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샘플의 크기는 256개로 설정하여 하나의 샘플 프레임 시간은 32ms가 됩니다. STM32L412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DSP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진동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 데이터로 고속 변환하기 위해 DSP를 이용하여 FFT 연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DSP를 통해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된 데이터는 알고리즘을 통해 목에서 발생한 진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목을 타고 오는 진동은 피부가 일종의 로우 패스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주파 대역보다 저주파 대역이 압도적으로 높은 신호로 들어옵니다. 반면 공기 중으로 오는 신호는 폭발, 파열음이 아닌 이상 목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신호만큼의 세기가 나타나지 않으며 박수 등의 소리는 고주파 신호로 감지됩니다. 이런 특징을 이용하여 목에서 발생한 진동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했습니다. 그 전에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만 처리된 알고리즘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므로 주파수 도메인 데이터를 UART를 통해 매트랩으로 전송하여 매트랩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알고리즘을 설계 및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DC 오프셋을 제거하기 위해 첫 번째 데이터를 0으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문터값을 넣는 신호 중 뾰족한 부분을 찾습니다. 이 뾰족한 부분끼리의 진폭값들로 RMS 값을 산출합니다. 뾰족한 부분 중 RMS 값보다 더 높은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이 모두 800Hz 이내에 있는 경우를 목의 진동이라고 판단하게 하였습니다. 목의 진동이 잠깐 멈추는 순간에 마이크의 끊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감지한 후 일정 시간 동안 마이크를 켜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매트랩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확인한 결과입니다. 매트랩에서 알고리즘 설계 및 평가가 완료된 후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포팅하기 위해 C 언어로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처리 진행 순서를 보면 ADC 샘플링, CPU가 메모리로 데이터 복사, DSP가 FFT 연산 수행, CPU가 알고리즘 처리, 그리고 다시 반복 작업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방법으로는 CPU가 동시 작업이 불가능하여 ADC에서 메모리로 데이터 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CPU가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동안 음성 신호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MA를 사용하였습니다. DMA가 데이터를 이동하는 동안 CPU가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중 버퍼링 방식으로 구성하여 DSP가 해당 버퍼에 데이터를 처리하고 변경하는 동안 DMA가 데이터를 새로운 곳에 계속해서 복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ADC가 신호를 놓치는 순간 없이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신호를 스위칭하기 위해 아날로그 스위치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이크를 연결하거나 제거할 때 발생하는 팝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류 바이어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교류 신호만 통과하거나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TTT의 회로도입니다. 브레드보드로 테스트한 회로를 기반으로 회로도를 작성하였습니다. 저희는 회로를 소형화하여 휴대하기 편하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PCB를 제작하였습니다. PCB는 가로 40mm, 세로 50mm의 크기이며 모든 부품을 SMD로 구성하였습니다. 케이스는 오토데스크 퓨전 360을 이용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PCB와 배터리가 제 위치에 잘 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조립하였습니다. TTT는 비슷한 기술을 가진 다른 제품들에 비해 저렴하고 사용자 목소리에 왜곡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바르게 전달해야 하고 불필요한 잡음으로 인한 상대방의 불편을 줄여야 하는 화상회의의 상황이나 게임을 하는 게이머, 목소리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콜센터 지원 등 여러 사람들에게 적합할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마이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외장 사운드 카드, 헤드셋 내장형 등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사대 TTT 발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